대한민국 겨울 거리의 유니폼.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온 거리를 검게 물들이는 바로 그 옷, 노스페이스입니다. 10대들에게는 교복 위에 입는 또 하나의 교복이고 어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노스페이스, 그리고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결제한 그 패딩, 사실은 미국 노스페이스와 다른 브랜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다르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는 흔히 노스페이스를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누비는 미국의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로고는 미국 브랜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 노스페이스는 아주 기묘한 혼혈아입니다. 미국 본사의 로고를 달고 있지만 일본의 치밀한 기획력이 섞여 있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이 하드캐리해서 만든 사실상 K 브랜드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며 등골 브레이커라고 뉴스에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지만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매출이 폭발했던 기이한 브랜드.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보란듯이 부활해서 기어이 2025년 연 매출 1조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며 한국 패션 시장을 삼켜버린 괴물.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옷 장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대의 욕망을 디자인하고 학교라는 정글 속에 계급을 만들고 심지어 변덕스러운 날씨마저 돈으로 바꿔버린 기업. 노스페이스 코리아의 1조 원 비즈니스 해부학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족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이 구조를 알아야 왜 이 회사가 돈을 쓸어 담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노스페이스는 원래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주인은 반스, 슈프림, 팀버랜드 같은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미국의 패션 공룡 VF 코퍼레이션이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백화점에 걸려있는 노스페이스 패딩, 이거 VF 코퍼레이션이 직접 와서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라이선스라는 비즈니스의 마법입니다. 한국 노스페이스의 구조는 마치 복잡한 삼각관계 같습니다. 브랜드의 상표권은 미국 할아버지인 VF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시아 지역 영업권을 일본의 골드윈이라는 회사에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일본 골드윈과 한국의 영원무역이 합작해서 영원아웃도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 한국의 영원무역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냥 남의 물건 떼다 파는 보따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룰루레몬 레깅스 입으시죠? 파타고니아 조끼 입으시죠? 그 옷들 라벨 뒤집어서 메이드인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유명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의 상당 부분을 직접 만들어 납품하는 글로벌 OEM의 절대 강자. 그게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있는 이 회사의 공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수입 브랜드들은 물건을 해외에서 비싸게 사와서 관세 물고 물류비 내고 마진 붙여서 팝니다. 그런데 한국 노스페이스는 다릅니다. 우리 모 회사가 영원무역이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우리 집에 있네?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네 공장에서 원가로 싸게 만들어서 자기네 유통망으로 파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이러니 품질은 좋은데 원가는 낮고 물량은 압도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쟤네는 사기 캐릭터야 라고 외칠만 하지 않나요? 더 재미있는 건 한국의 영원 아웃도어는 단순한 판매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 과감하게 일본 골드윈과 손을 잡은 덕분에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할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화이트라벨 대박의 씨앗이 되는데요. 단순히 미국 옷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옷을 한국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구조. 이게 바로 1조 매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2010년대로 돌려보죠. 기억나시죠? 그 시절 중고등학교 교실 풍경 말입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25명이 똑같은 검은색 빵빵한 패딩을 입고 책상에 엎드려 자던 그 기괴한 풍경을요.
그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전설의 짤, 노스페이스 계급도를 아실 겁니다. 가장 싼 25만 원짜리 눕시 700은 찌질이 70만 원, 80만 원이 넘어가는 히말라야를 입어야 비로소 대장 소리를 들었죠.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사회적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그 시절, 어른들은 혀를 찾고 언론은 일진들의 교복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 유행 금방 끝날 거다, 한철 장사다, 다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2025년의 거리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아니면 홍대나 성수동 혹은 중고등학교 하굣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15년 전 그 풍경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거리는 다시 온통 노스페이스 물결입니다. 이 현상이 정말 기이한 건 패션계의 불문율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시대를 너무 강력하게 풍미했던 유행은 그 시대가 끝나면 촌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어 사라집니다. 소위 한물 같다고 하죠. 그런데 노스페이스는 좀비처럼 무덤을 뚫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니,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2025년에 다시 노스페이스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세대 간의 동상이몽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10대와 20대 초반, 일명 잘파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2010년의 등골 브레이커 사건은 태어나기 전이나 아주 어릴 때의 일이라 기억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빵빵하고 짧은 기장의 눕시 패딩은 촌스러운 옛날 옷이 아니라 켄달 제너나 헤일리 비번 같은 해외 힙스터들이 입는 완전히 새롭고 힙한 빈티지입니다. 숲 패딩에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는 Y2K 패션의 정점. 그들에게 노스페이스는 아재 브랜드가 아니라 가장 트렌디한 스트릿 브랜드인 거죠. 반면 30대와 40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15년 전 등골 브레이커의 주역이었거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되어 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백화점에 가서 뭘 고를까요? 결국 또 노스페이스를 집습니다. 왜냐? 실패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입으면 일단 춥지는 않다. 유행 안 타고 10년 입을 수 있다는 경험치. 불경기에 지갑 열기 무서운 시대. 모험하기 싫은 소비자들에게 노스페이스는 패션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된 겁니다. 결국 2025년의 노스페이스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10대의 새로움과 3040의 추억과 실용이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적 앵콜입니다. 예전엔 강매당하는 기분으로 입었다면 지금은 전 세대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점. 이게 바로 2025년 노스페이스 신드롬이 15년 전보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일진들이 입는 옷, 양아치 패딩? 노스페이스는 이 더러운 이미지를 덮어씌울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진짜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침 뱉는 노는 애들의 이미지를 사회에서 가장 규율이 잡히고 가장 땀 흘려 노력하고 가장 명예로운 국가대표의 이미지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2014년부터 팀 코리아를 공식 후원하면서 올림픽 시상대 맨 꼭대기에는 항상 태극기와 함께 노스페이스 로고가 노출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사람들의 뇌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거 일진들이 입던 건데 에서 저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는 진짜 기능성 좋은 옷이구나로 순식간에 브랜드의 근본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미지만 바꾼다고 장사가 잘 될까요? 당시 아웃도어 시장은 2014년을 기점으로 거품이 꺼지며 나락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등산복 브랜드들이 줄줄이 폐업할 때 노스페이스는 과감하게 산에서 내려와 도시로 진격합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만 존재하는 유니콘 화이트라벨의 탄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의 영원 아웃도어는 독자적인 기획 권한이 있다고요. 그들은 간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갈 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갈 때, 도서관 갈 때, 데이트할 때 입을 편한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산복에 고기능성 원단은 그대로 쓰되 디자인을 완전히 스트리트 패션으로 뜯어고쳤습니다. 다른 아웃도어 사장님들이 등산복은 화려해야지 빨간색, 노란색을 외치며 중년층만 공략할 때 노스페이스는 무채색, 오버핏, 큼지막한 로고 플레이로 10대와 20대의 데일리룩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화이트라벨 전략 덕분에 노스페이스는 아재들이 입는 등산복이 아니라 성수동 힙스터가 입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에 성공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백화점 1층 명품관 옆으로 그리고 홍대 거리로 이 유연한 태세 전환이 경쟁자들을 모두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굳힌 결정타였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본사의 강력한 브랜드 헤리티지, 일본 파트너의 섬세한 기획력, 그리고 한국 영원무역의 압도적인 제조와 유통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기묘하게 섞여 탄생한 혼종, 노스페이스 코리아. 그들은 10대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교복이 되었고 위기의 순간엔 국가대표와 패션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기어이 부활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공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 아웃도어의 매출은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자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죽으면서 패션 기업들 주가가 대부분 파란불, 즉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옷이 안 팔리니까요. 그런데 영원무역과 영원무역홀딩스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 험난한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원무역을 두고 소비 침체기에 요새 포트리스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옷이 안 팔려 재고가 쌓일 때 여기는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막강한 OEM 수출 실적까지 뒤를 받쳐주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 매년 겨울마다 조 단위의 현금을 쓸어 담는 기업. 11월 찬 바람이 불면 배당금 생각에 주주들이 웃음 짓는다는 진정한 날씨 주식. 이것이 바로 1조 원 매출이 가진 경제적 무게감입니다. 혹시 지금 옷장에 노스페이스 패딩 하나쯤 걸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안쪽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기 적힌 제조원 영원 아웃도어라는 글자. 그게 바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를 삼키고 시대를 일궈내 만들어낸 1조 원짜리 승리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